현미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어도 당뇨가 치료 안 되고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가공식품 끊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규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오늘은 가공식품을 먹을 때 건강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규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공식품을 드시더라도 이 5가지 규칙을 지키시면서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고 병을 만들지 않는 건강한 식생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먹는 식품을 2가지로 크게 나눠 봐야 돼요. 하나는 자연식품, 하나는 가공식품. 자연식품은 어떤 거고 가공식품은 또 어떤 것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가공식품을 먹는 5가지 규칙을 지키시는 이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식품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 식품이야. 전혀 가공을 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생채소와 생과일이 이게 바로 자연식품이에요. 이 자연식품 안에는, 생채소와 생과일 안에는 우리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영양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9가지 영양소가 모두 건강하게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9가지 영양소는 다시 한번 알고 가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건 이제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5대 영양소라고 얘기해요. 이거 갖고 영양소를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대 영양학에서는 그리고 또 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고 하는 이 음식이라는 이 분야에서는 9가지 영양소를 얘기하는데요. 6대 영양소 불, 7대 영양소 식이섬유, 8대 영양소가 파이토케미칼이에요. 9대 영양소가 효소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자연식품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식품 안에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식품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공식품은 크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차 가공을 하게 되면은 불에 익히는 거예요. 불에 익히거나 말리거나 건조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의 조리가 가해진 음식을 우리가 1차 가공식품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고 먹는 현미밥, 이것도 1차 가공식품이에요. 통밀빵, 그리고 정말 또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감자 고구마, 이것도 익히면 바로 1차 가공식품이 됩니다. 이 1차 가공식품은 9가지 영양소에서 비타민과 효소가 파괴돼 버려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 영양소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2개 영양소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어도 당뇨가 치료 안 되고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졌다? 효소와 비타민이 사라진 것이 1차 가공식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이제 1차 가공식품을 한 번 더 가공한 거예요. 어떻게? 더 입에 맛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영양을 더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칼로리가 강화된 거예요. 미량 영양소가 강화된 게 아니라 칼로리가 강화된 식품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백미밥이 됐다. 그러면은 현미를 한번 깎았으니까 또 식이섬유가 날아갔죠. 대표적인 것들이 백미밥, 빵 같은 거, 공장에서 제조한 과일 주스, 또 각종 식용유 같은 것들이 2차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 2차 가공식품은 1차 가공식품에서 비타민과 효소가 불에 익히면서 사라져 버렸다면은 2차 가공은 식이섬유가 날아가고요. 파이토케미칼이 날아가 버려요. 어떤 경우는 물도 사라져 버리면은 9대 영양소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상당수 파괴된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가공식품의 특징은 열량은 높아져요. 칼로리는 높지만 미량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차 가공식품은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1차, 2차 뿐만 아니라 좀 더 정제되고 또 기름에 튀기고 볶고 또 거기다 뭔가 인공 첨가물이 첨가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거, 햄, 소세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3차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영양소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공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품들을 자주 먹게 되면은 좀 전에 2차 가공식품 먹어서 비만, 당뇨, 고혈압 정도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3차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암이나 치매, 이제 염증성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면 병의 뿌리가 음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먹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가공식품을 우리는 어떻게 먹으면 독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가공식품 끊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규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이에요. 고기는 생채소와 함께 섭취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을 때는 충분한 생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됩니다. 생채소에는 자연식품이잖아요. 자체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 속에 들어있지 않은 미량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든가 효소라든가 또 비타민류 같은 것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도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 속에 들어있는 부족한 영양소를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세포는 상당히 좋아하는 식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먹은 다음에 꼭 뭐 먹나요? 먹고 나서 밥이나 냉면, 빵 같은 이런 탄수화물 종류를 또 후식으로 드시지 않나요? 이게 드셔야만 뭔가 머릿속에서는 뭔가 막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후식으로는 당이 들어와야 머리는 잘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나서 또 거기에 밥이나 냉면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뱃속에서 소화가 막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회식 자리 같은 데에서 고기를 많이 드시고 생채소가 많이 드셨다 하셔도 후식으로 결국 밥이나 냉면 같은 거, 과일, 심지어 어떤 분은 음식점에 가셔가지고 꼭 나오면서 사탕 하나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탕 발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속아요. 그걸 먹어야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세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한번 안 드셔보세요. 드시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그 느끼는 이 상쾌함이라고 그러나요? 가벼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느낌이 서로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몸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우리가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 규칙을 잘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생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그 다음에 생채소는 식사 바로 전에 이렇게 밥보다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일과 생채소에는 자체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다음에 먹는 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소화 요소 그리고 대사 요소 같은 것 작용을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먼저 먹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밥을 먹든지 후식으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겁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또 후식으로 어느 분은 또 빵을 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과당이 높아지면서 몸속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그 소화 자체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위 속에서 이상발효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간에 독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자분 중에서 간이 나쁘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충분히 밥을 먹고 뒤에 빵이나 이런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 같은 것을 드시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과일은 식사 전에 먹거나 단독으로 먹는다. 절대 후식으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규칙은 어류와 육류를 동시에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류와 육류는 단백질과 지방의 어떤 조합, 구조가 달라서 소화 과정이 서로 달라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 소화가 정말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든든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장에 있는 세포들은 정말 오랜 기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와 육류는 각각 다른 끼니에 따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몸의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특히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식사 중에는 물과 국물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위액과 소화 효소가 희석돼서 소화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밝혀진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찌개 속에 들어있는 그런 국물 음식이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즘 새로운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국물 음식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짠 국물 음식은 위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논문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식사 중에는 물을 좀 적게 마시고, 특히 생수 같은 것은 식사 중에는 가능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 적게 드시고, 식후에 한 2-3시간, 즉 공복에 드시는 것이,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상 아침 시간은요, 이 신진대사와 배설의 시간이에요. 자꾸 배설하고 있는데, 몸이 세포들이 다 배설하고 있는데, 그때 막 무거운 어떤 음식들을 먹는다 그러면은 독소 빠지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무겁고 기름진 특이 음식들, 가공 음식들 같은 것을 좀 피하시고요. 체내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품, 이게 어떤 식품들인가요? 생채소와 생과일들이죠. 이런 녹즙이나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생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칼로리보다는 미량 영양소 쪽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하루 종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이런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 건강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가공식품하고 자연식품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규칙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을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셔서 건강도 지키고 또 입맛도 어느 정도는 또 즐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나는 절대 건강을 위해서 가공식품 안 먹고 자연식품만 나는 먹을 거야, 생채소, 생과일만 먹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물론 세포의 허기는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허기를 채우실 수 없어서 결국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다 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씩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원 없는 사람 꿈꾸는 병원장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